네, 조이대 회동.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법개혁과 조이대 회동 문제 두 분의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할 텐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공동대표님, 이름만 들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이대 대법원장 회동 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핫이슈였는데 예. 비밀회동 했다, 사퇴해라, 양당에서 싸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임이 명백합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고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 신나 보여요. 이제 빌미를 잡았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요.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언론사 있거나 저도 민생경제연구소랑 조그만 시민단체 또는 안진걸 TV를 하다 보면요. 네.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제보나 제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제보가 있는데 본인이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달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자나 내부제보자는 잘못한 배신자로 몰리고 또 잘리고 그 또래 집단이나 그 관련 집단에서 영원히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잘못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원본을 확보해도 변조를 해서 누군지 모르게 심지어 사람은 나왔는데 얼굴은 가리고 하는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비공개 증언. 네. 그런 겁니다. 100% 진위는 저희로서도 알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조이대라면 희대의 사법 쿠데타 조이대라면 충분히 한덕수라든지 또는 어떤 윤석열 관련자들과 함께 비밀해도 아니 그 이상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일종의 옛날에 보수 쪽 또는 극우 쪽에 있던 인사들이 제보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 노출시킬 수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네. 분명한 건 AI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본을 변조해서 누군지 모르게 내보냈다는 것이고요. 자, 천번 양보해서 어떤 A 언론사와 B 정치인이 좀 잘못된 제보를 근거로 문제 제기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무슨 거대한 공작입니까? 국회의원이 문제 의혹 제기할 수 의혹 있죠.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진위 여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예. 네, 항상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국민의힘 어떤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면 해결하냐?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겁니다. 전략인 것 같아요. 보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윤석열 결국엔- 전술이었죠. 예, 결국엔 본질은 사법개혁이잖아요. 이쯤 그렇죠. 되면 그냥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내부적으로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 구속됐고, 그 다음에 그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조경식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접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뭐 골프장 경영권이라든가 48억 원 정도의 대가를 제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지금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이고 여기 대해서 지금 윤 정권 시절 그 정치 검찰들이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실제로 연어회라든가 뭐 술 같은 걸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하고 때로는 겁박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그 수원구치소 네. 그 시찰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로 덮기 위해서 뭔가 아전인수격으로 네. 이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네. 그다음에 검사를 검사하는 이제 변호사 모임에서 조이대 대법원장 고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5월 1일인가요? 네. 그때 그 사법 쿠데타를 잊을 수가 없죠. 네. 윤석열 정권이 3년 내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정치 공작과 불법 조작을 일삼더니
그것이 안 먹혔는데 그래놓고도 또 억지 기소를 한 사건에서 결국 조희대가 정말 10일도 안 돼서 대선 후보를 지 멋대로 쫓아내고 모르겠어요. 속으로 윤 어게인을 외쳤는지 한독수를 염두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분명한 것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성 변호사님, 오동현 변호사님 등등하고 논의해서 일단은 100만 명 서명을 하자. 이 조희대랑 대법관 이 사람들이 재판 기록은 봤냐? 다 공개해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재판이다. 그래서 100만 서명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는 우리 국민적 분노를 보여줬고 동시에 조희대를 이제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거죠.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그것이 큰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성 변호사님이 오늘 전북 익산에서 잠도 안 자고 올라오셨는데 그때도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이성 변호사님이 잠도 안 자고 고발장 쓰신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다들 예. 조희대 고발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회부한 지 9일 만에 그 재판부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그러한 결론을 대법원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과정에서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도저히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직권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직권 남용죄가 의심된다. 그래서 직권 남용죄로 일단 고발했고요. 그리고 5월 1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 방송을 내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재판장, 즉 그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하는 것인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유죄 추재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이것을 방송으로 송출을 했다는 것은 당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어떤 신뢰라든가 정치적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신뢰 같은 거를 추락시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직선거법상에 예를 들어서 후보자 비방죄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성립할 수 있겠다 해서 주로 이 두 가지 죄명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2일 만에 유죄 취지를 파기한 저는 이거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할 결심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대선에 개입할 결심, 이재명을 죽일 결심. 네. 윤석열이 자기를 대법원 연명해줬는데 윤석열이 살 길을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네. 이렇게 아마 마음을 먹고 오죽하면 굉장히 중도 보수 성향의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님이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주말 사이에. 네.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의 그동안 행적은 모두 다 찐윤 정치 판사, 그냥 불법 정치 판사에 불과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조목조목하면서 아예 조희대는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외면했던 자가 이재명 재판만 득달같이 심지어 소보로 회부된 걸 2시간 만에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을 네. 2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 예, 아닙니까? 조희대 2일 천하했는데요. 너무나 명백히 노골적인 개입이었는데 저희들이 고발해 놓은 걸 대법원제니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열받습니다. 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심우정의 내란 동조 또는 동참 여부를 지금 특검이 하고 주말에 있죠. 수사했지 네. 않습니까? 조희대야말로 정말로 수사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필요하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는 특검에 대한 필요증이 있으시다는 분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또는 내년 초까지는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또 다른 특검, 최소한 조희대와 대법관 일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또 다른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놔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는 양승태의 난, 조희대의 난 같은 희대의 난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내란 세력 부활에 조희대가 큰 역할을 했다. 좀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윤석열 재판 이긴다로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무리한 쿠데타를 한 거로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정치적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으셨거든요. 예. 우리 속물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기록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 말은 그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해야 법리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을 도저히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뭐 9일 정도 사실 전원합의체로 그 법리 검토를 개시한 지 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6만 쪽에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도저히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고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한 재판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재판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엄청난 그렇죠. 사건인 거네요. 예. 결국에는 대법원장 지가 뭔데 예. 국민의 투표권을 뺏어갑니까? 맞습니다. 네. 임명된 국민 모두가 투표한 선출 권력도 아니고 사법부의 특수성 때문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라는 거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그다음에 일반 국민의 상식과 평범한 어떤 정의 관념에서 독립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조희대 일부 대법관 또 일부 사법 구성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로부터 독립해서 지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대자본과 윤석열 같은 아주 추악한 권력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앵커께서 정치 합의라는 점잖을 표현했지만 이런 건 합의라고 안 되고 이제 정치적 야합과 네. 공작 술책을 부린 걸 봐야 돼요. 저는 틀림없이 조희대가 누구를 만났든 안 만났든 간에 네. 그런 만남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붙이고요. 네. 뭐 어떠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설령 안 만났다 하더라도 평소부터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예. 거의 양승태가 박근혜한테 붙어서 상고법원 설정해서 온갖 판결 공작을 했는데 거기는 박근혜한테 막 로비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조희대는 로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고 온갖 극우적인 대법관을 다 모아놨어요. 실제 윤석열 때.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야 항소심 저것들이 유죄를 선고했으면 우리가 가볍게 유죄를 떼려고 했는데 무죄를 선고해. 그때부터 저는 공작에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짜는 거죠. 정확히 소부에 실제 보면요. 평소에 개혁적인 판결한 대법관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네. 아, 저 큰일 난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법관 한두 분, 그 다음에 재판연구관 있잖아요. 대법원 지원하는 분들이 양심선언 지금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그때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이 있었다. 우리 사건을 뺏어갔다라는 제발 내부 제보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이나 경찰의 박해룡 경정처럼 그런 어떤 양심 있는 부당한 지시에 항거하고 어떤 외압에 저항하는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와 검찰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이러한 부분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짚어주신 부분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과 결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출된 권력이고 그다음에 사법부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고 네. 사법부는 임명된 권력이다. 네. 그러므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입법부의 권한도 사법부의 권한도 설정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께서 발끈하셨어요. 발건이 아니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 헌법기관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시면서 헌법을 잘 찾아보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볼 때는 방금 우리가 이렇게 짚었던 그 조희대 대법원의 5월 1일 사법 쿠데타 네. 이러한 행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결국 국회가 네. 물론 법관은 헌법과 양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재판에 있어서의 양심이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제한의 자유심증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3조 예. 헌법 103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그
제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맞아요. 입법부가 예. 법률을 만들면은 법관도 그렇죠. 법원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를 계속 조희대 대법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께서 법률로서 그러한 어떤 자의적인 법관의 어떤 권한 행사나 판결 그리고 자유심증주의가 남용되는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영배 재판 저 변호사님 너무 유명한 분이고 파급 있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간에 헌법적 쟁점인데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고 고민해라 하는 취지로 이제 정정하셨는데 문영배 재판관님 말은 맞죠.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 대등해야 되는데 다만 헌법의 본질적 요체는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에 기초하고 또 자연법 또 우리가 전투에 내려오는 어떤 모든 그 사회 철학을 종합하면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한 사회를 운영할 때 서로 견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뽑지도 않은 법관이 우리가 피눈물 흘려서 쟁취한 직선제와 그걸 통해서 뽑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서열이 똑같고 그냥 무조건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권력이 편에 서가지고 대들 때 대등한 권력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헌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공화국에는 왕이 없고 결국에는 우리 왕 그다음에 주권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명시를 해야겠고요. 서영교 의원님 좀 얘기를 가볼게요. 조희대 회동에 대해서 이게 AI 녹음 이거 말이 되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역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게 AI로 만들어진 것인지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서영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다만 뭐 전 정권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나온 정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 특검 수사를 하면은 정보 제공자가 충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영교 의원의 그런 의혹 제기가 뭐 사실은 그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5월 1일 조희대가 희대의 어떤 정치 판결을 한 그 다음 날 네. 바로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참 예, 절묘했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타임 테이블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잖아요. 면책특권을 준 이유는 그러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해라. 그래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의혹 제기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의혹을 받는 당사자한테는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한덕수랑 그 당시 정황을 보면요, 한덕수랑 조희대랑 마치 짜고 친 듯이 한 몸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 그리고 대선이라는 중대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면 상식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말씀. 예. 아니 검사 모임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발언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당연하고요. 익산에서 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설령 기록 검토를 다 끝마쳤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뭐 대선이 끝나면 이제 불소추 특권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자제를 했어야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독재연구실에 재판부가 나서라 그러면 사법 소극주의, 예. 사법부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몰라라는 자들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전두환 노태우가 그렇게 많은 만행과 학살을 저질렀는데 사법부가 소극주의, 그다음에 종교는 뭐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내노란 목사를 나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재명 빨갱이다 때려잡자고 돌아다니는 꼴이 웃기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전 변호사님. 처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우리가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할 때도요. 무슨 뭐 음모론이냐 말도 안 된다. 심지어 진보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설마 그런 짓까지 했겠냐 했는데 네. 윤석열 조이대라면요. 저는 그런 짓을 충분히 했을 거로 남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이 어떤 제보자를 앞으로 내세울지 그것은 이제 그 제보를 구체화시키신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책특권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 정치꾼들처럼 마구 막 거짓말을 막 뱉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논란이 있으면 그걸 제기한 사람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대처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핵심이 뭐냐면 제보를 떠나서 서영교가 아니라 이미 민생경제문화 검사 모임도 당시에 이건 윤석열과 조이대 한덕수가 짜고 친 조이대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책 협잡이 있었을 것이다. 네. 해동도 했을 가능성도 없고 안 했어도 이심전심이었다라고 이미 당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때 그 주에 우리 유명한 어떤 진보 유튜브라든지 또 탐사보도가라든지 또는 사회운동가들 또 다 그 제기를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또 국민이 군림하려는 작태를 보이니 조이대의 난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이대의 난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서영구, 부승찬. 문제가 있다고 아니, 정치적인 그건 뭐 쇼잉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행한 그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면책특권에 대상이기 때문에 뭐 고발장을 접수하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조이대 회동설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예, 법리적으로 소영이.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됩니까? 그 직권남용으로 왜 고발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인지 굉장히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직권남용으로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고발했는지. 법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근데 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항상 아니 왜냐하면 직권남용으로 워낙 고발 많이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 지금 계열에는 그냥 무조건 고발해주는 극우 극단 집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 자, 무슨 오토매틱으로 가는 네, 건가요? 거의 자동입니다. 그 서울시 원중에 돼 있고요. 그러면 고발 사주예요? 저는 거의 고발 사주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것도. 이미 이자들은 윤석열, 손준성을 통해서 네. 그때 당시 우리 아까 뉴스타파도 오셨지만 뉴스타파는 MBC 얼마나 고발 많이 당했습니까? 네. 뉴스버스도 그렇고 그런 전례들이 수두기야. 저희는 아무리 범민주 진보 세력이어도 무슨 민주당이나 무슨 진보 정당들이 뭐 한다 부탁한다 해도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건 독립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조이대 같이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한테 소부에 있는 거 뺏고 의미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야 이재명을 죽이자 이런 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직권을 남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조이대가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직권남용이라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감옥 가야 되겠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성 요건에 도저히 받지 않는 설정인데 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죄가 안 되니까 예. 국회의원이 좀 오버했다 싶으면 무조건 직권남용이라는 걸로 고발하는데 이게 무고거든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했더라고요. 네. 양평 고속도로 제기했다고. 네. 근데 그게 바로 죄 없는 사람 고발한 무고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을 고발한 자들은 전형적인 무고죠. 죄가 안 되는 거 알면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힘 계열에 붙어가지고 수백 번의 고발을 남발한 네. 서울시의원과 그 극우 단체들은 무고로 많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무고죄로 한번 엄벌을 당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가짜 정보 생산 유통범하고 똑같습니다. 고발을 통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네, 결국에 아까 조이대 의혹 얘기하면 제가 그거 유지할 결심 말씀드렸는데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조이대 회동의 실제 여부 본질적인 문제일 텐데 이재명 죽이기 이거로 재판을 모의한 게 아닌가 이게 핵심이 좀 아닌가 싶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된 다음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만난 구성원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정상명. 옛날 당신 아니고 옛날. 예. 예. 맞습니다. 당신 아니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이 누군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최은순의 사실은 배우자. 그리고 지금은 조이대. 아니라고 하지만 한때 예, 이제 예. 함께 비리를 엄청 저지른 사람. 그리고 조이대 그리고 한덕수 이 네 명이 만났다는 거. 네 명이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네 명이 만약에 만났다면은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 얘기는 다른 게 없죠. 본인들을 지켜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니 이제는 자기한테 칼을 겨눌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네. 요게 모임의 주제고 대화의 핵심 내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이대는 처음에는 만남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는데 다음에 만남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만남 자체를 부인해서 그런 만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남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단순히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는 그런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대야 되고 또 자신이 떳떳하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특검에 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법원 내 부장판사가 조이대 해명에 대해서 아니 아예 그런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냐 모의를 안 했다는 거냐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한 모임이 없었다는 것이냐 네. 이상하지 않냐 해명이 이상해요. 중의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만난 것 자체를 전제하고 그런 얘기 자체를 한 거 없다. 논의한 적 없다. 예, 논의한 적 없다. 요런 뉘앙스였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인데 한덕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이 또 아니라 약간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법원 내 한 부장판사가 한덕수를 만났다는 것이냐 안 만났다는 것이냐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또 그렇죠. 내부 그러니까 망에 올렸죠. 그런. 윤석열 김건희 일당 세력의 특징을 우리 애청자들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숨 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보통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전문가 피해자 백은종, 뭐 정대택, 안소연, 노덕범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면요, 숨 쉬는 것조차도 조작하고 거짓말하는 집단인데, 자 온갖 그 통일교 집단, 신천지 집단도 막 비상시적 불법을 동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극우단체 계속 논자인데 그 와중에 본인들이 감옥 가고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받을 게 분명한데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덕수 또 조이대 등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심전심이라든지 야합정신으로 또는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재명을 죽이고 자기들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 짓거리를 했다. 이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원들이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옛날에 고발 사주가 문제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보 사주가 문제라고 이렇게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기자님들도 그 윤석열이 대선 때 검증하는 보도를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들을 대대로 수사해가지고 마치 허위 보도인 것처럼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당했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 하다가 나중에 다 틀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엔 조이대 회동의 본질은 사법부가 개입했냐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냐 이 두 개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대법원은 그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잖아요. 예. 도대체 파기환송을 왜 한 걸까요? 뭐 일단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리 검토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법리 검토가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짧은 기간 안에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조희대 대법원이 큰 무리수를 둔 것이고, 사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표현하고, 그렇다면은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사법부는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함으로써 정말 대한민국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조희대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추정인데 조희대에게는 마지막 남은 미션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죠? 뭐냐면 윤석열의 지금 내란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재판이 언젠가는 고등법원을 지나서 대법원까지 온다. 그리고 지기현이가 지금 재판을 끌고 비호하는 걸 최대한 지가 비호해 줘야 돼요. 예. 이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미션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 관한 재판이 상고심에 이르렀을 때 조희대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본인이 마음먹은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 역할 때문에 예. 절대 사퇴를 할 수 없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분 법조인이 너무 잘한 명언 있잖아요. 법원이라는 것은 공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정한 외관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예, 공정하게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극명하다는 게 헌재의 문영배 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은 빨리 판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정책 무게를 감안하여 시간을 끌고 8대0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신중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외관으로도 완전히 보여줘가지고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8대0의 판결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조희대는 공정한 애간까지 팽개치고 일단 급한 거 이재명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틀 만에 재판하고 2시간 만에 소부해서 재판을 뺏어가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만에. 그래서 저는 이 조희대 난이란 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많이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희대 조희대 사법 쿠데타, 조희대 희대의 난 해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게 내란 특검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특검이 해도 된다. 양승태 때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많은 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지내는 그 판사들도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신박한 그런 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님들을 대법관으로 순환부직으로 한 2년씩 돌리자, 뭐 이런 제안을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법조계 내부에서도 예. 조희대 사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엔 국민의힘 조희대를 이렇게까지 방어하고 조희대와 함께 가는 건 분명히 무엇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숨겨주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진행 상황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희대의 힘이 된 것 같아요. 아, 조희대. 전광훈의 힘, 네. 전한길에 의해서 이제 전전조, 전광훈, 전한길, 조희대의 힘으로 전락해 내란의 힘에서 이제 조희대의 힘으로 가는 모습 계속 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 안진걸 소장님,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공동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